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군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미국보다도 먼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한 발당 7천만 원인데 한국은 한 발당 2,000원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너무나 현실감 없는 가격대라 이게 정말 가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와 실전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이 한밤중에 이스라엘을 향해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퍼붓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99%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번 방어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5만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 및 로켓 공격 방어에 하루에만 1조 8천억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인데요. 물론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이 이스라엘군의 요격으로 99% 격추되어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1조 8천억 원이란 돈이 헛되이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란이 공격하던 그날에 이스라엘 군 당국이 동원한 방공 무기들은 아이언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F-35와 F-15를 출격시켜 공대공 요격을 해야 했고 여타 지대공 미사일까지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룻밤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이란에서 날아오는 저렴한 드론과 로켓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고비용 방공무기 운용에 대한 문제는 그전부터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자체 기술로는 어림없고 미국의 돈과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운용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아이언돔 공정의 절반은 미국의 보잉사가 만들었고 요격단 생산은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언돔이야말로 미국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조종해서 벌이는 대리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시스템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드론이 전쟁의 주요 무기로 떠오르면서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아이언돔만으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가격이 저렴한 아이언 레이저를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에서도 공격을 방어하는 비용의 절충안으로 레이저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하는데요.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는 지상 레이더의 무인기가 제대로 포착한다면 수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또 한 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원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진행한 시험평가를 통해 블록원 레이저 대공 무기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4월 시험 발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공동 연구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30차례 발사 중 3km 거리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 출력으로 1초에 30km 속도로 발사되어 동시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꼴로 아이언돔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데요.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아무래도 실물 발사체를 날리는 게 아니다 보니 로켓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방어가 가능한데요.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레이저 대공 무기가 있었다면 200발의 미사일을 50만 원 미만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레이저 무기는 비단 군부대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국방부가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에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kW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와 위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레이저 무기 개발은 미국과 영국이 가장 앞서고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다른 선진국보다 빨리 레이저 대응 무기 개발은 물론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의 개발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20kW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사태가 벌어졌던 건데요. 당시 북한이 띄운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을 비롯해 용산을 날아다녔다는 것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무인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전투기로 무인들을 격추시켰지만 한 대의 무인기가 북측으로 무사히 귀환해버렸고 이는 우리 연구진들에게 트리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2년 만에 한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개발 완료도 아니고 전력화를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오로지 우리의 연구진들의 노력 덕분인데요. 2022년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후발주자에서 시작해 단기간에 세계 레이저 시장에서 당당히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영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1km 밖에서 동전 사이즈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성능인데 비용은 대략 2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였는데도 영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2,000원이니 그저 놀라운 금액인데요. 그동안 레이저 무기의 연구개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레이저 무기의 효용성에 대해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가 주목받는 데에는 보통 미사일이나 드론은 경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외장재를 사용하기에 뜨거운 레이저를 쏘면 드론이나 경량화된 미사일의 내부 장치까지 파괴됩니다. 하지만 과거 레이저 무기가 처음 개발될 때에는 공중에 떠있는 모든 목표물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중 주로 항공기가 목표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러나 항공기는 속도도 빠르고 조종사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레이저 대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레이저 무기가 떠올랐고 우리 연구진들의 빠른 개발 덕분에 실전 배치까지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는 레이저 기술이 가까운 미래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